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광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또 우리의 석유, 소중한 자원이 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지역이 바로 제7광구죠. 한때는 이 노래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어느새 잊혀졌지만 여전히 이 7광구에는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자, 홍사원의 경제쇼, 홍사원 MC를 모시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7광구의 중요성과 그리고 지금 현재 7광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광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이 7광구가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는데 1978년 정도에 한일 공동 개발 조약 맺어졌을 때 뭐 이때 막 노래도 나오고 여기서 진짜 석유 나온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잊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어땠던 건가요? 제7광구라고 영화도 최근엔 영화도 만들어서 뭐 물론 폭망했다고 해요. 네, 그렇죠. 괴수 영화죠. 그러니까 네. 유전에서 해상 유전에서 괴수인데 1970년대에는 여기서 진짜 석유 나온다고 해서 그때 뭐 다들 제7광구라는 노래가 정난이란 가수였거든요. 네. 요즘으로 하면 이효리지. 네. 아, 그런가요? 그렇게 또 비교가 되는군요. 네. 요즘에 그 당시에 그 정난이란 가수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효리라는 인기를 끌 정도로 댄스곡이었었어요. 뭐 검은 진주 해갖고 검은 진주가 석유 나온다고 해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라는 꿈을 심어줬던 데거든요. 근데 네. 그게 다 거짓말이다. 석유 안 나왔다라고 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네, 잊혀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네.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으니까. 국민학교 때 이제 산유국 된다고 막 했다가 이제 그 노래 7광구 노래 들으면서 자랐다가 그다음부터 그거 다 거짓말이었네. 그렇게 계속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전이 있네요, 진짜. 네. 그래서 먼저 제7광구 어디 있는지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2광구를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서해에는 1, 2, 3, 4광구가 있고 5, 6, 7에서 7광구라는 건 이쪽 제주도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도 그럼 왜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석유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깊은 분지가 있어서 거기 차곡차곡 물고기 오징어들이 쌓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도 굉장히 큰 박공기 같은 웅덩이가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 양쯔강에서 계속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동안 퇴적물이 계속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차곡차곡 다 그 박공기 안으로 쌓여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네. 이제 몇백만 년 동안 석유가 생성됐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가 그럼 진짜로 석유가 있느냐?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엔 탐사가 없었지만은 탐사가 왜 없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1960년대 유엔에서 아시아 개발위원회라는 일종의 그 개발 분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를 아시아 지역을 타이완부터 시작해서 대한해협까지 전부 다 탐사를 했대요. 석유 자원 탐사를. 그랬더니 네. 여기가 7광구 쪽에 이쪽 지역에 매장량으로 따지면은 원유 같은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 수준 그리고 천연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수준의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자원이요? 그래서 여기를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와. 또 다른 페르시안이다. 네. 또 다른 중동 지역이다라고 정도로 말할 정도로 그 석유 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그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엄청난 석유 자원이 있을 거라는데 왜 지금까지 개발도 안 됐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잊혀진 건가요? 7광구. 아니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그 네.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으니까 박정희 네. 그 당시 대통령이 얼마나 그때 석유가 한이 우리가 지하 자원도 없고 부전 자원도 없고 뭐 그랬다고 늘상 알고 있는데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다니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당장 여기를 갖다가 이거 우리 땅하고 그 7광구라고 광구로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솔직히 여기가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 훨씬 더 가깝잖아요. 네. 이게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한국이 이걸 우리 땅하고 선포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 당시에는 국제법적으로다가 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국제법은 여기 땅속이잖아요. 네. 바다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륙붕이 쭉 어디서부터 연결이 됐느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거로다가 그 나라의 영토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본 여기 남쪽으로 해서 아주 깊은 이쪽으로 해서 그 해구라고 하죠. 깊은 골짜기, 해양 해저 골짜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서 대륙붕이 딱 끊어진 거야. 대신 한국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다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여기 석유도 있다니까 이거 우리 땅하고 재빨리 이제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 바로 코앞인데 한국이 더군다나 일본도 그 보고서를 당연히 봤을 텐데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한국 땅에 우리 바로 일본 코앞인데 근데 국제법상으로는 할 말이 없으니 일본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야 그럼 여기 한국 니네 혼자 다 갖지 말고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반반씩 여기 공동으로 소유하자. 그래서 뭐 나오면은 반반씩 나눠 갖자. 그래서 이때부터 7광구라고 안 하고 JDG라고 해서 Joint Development Zone 해서 한일 공동개발 구역이라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네. 1978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1978년 이후에 여기 활발하게 탐사를 했어요. 시추공을 7곳을 뚫었습니다. 실제로 네. 이때는. 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가진 돈도 없고 석유를 그런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었잖아요. 네. 사실 일본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일본에 기댈 수밖에 없었지.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많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공동개발구역을 이 조약을 맺은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7군데를 시추를 뚫었는데 실제로 3군데에서 뭐 작은 양이긴 하지만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KBS에서 그 당시에 막 여기 가서 특별 생방송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여기 사실, 네,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막 불타는 장면 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난이 가수가 이 제7광고 노래를 만든 네. 거거든요. 네. 석유 나온다고 이제 와. 우리 부자 된다고. 정말 희망과 꿈이 그때 넘쳐나던 시절이었군요. 그랬는데 네. 여기가 정말로 사우디아라비아만큼 큰 석유가 있겠구나 했는데 예. 1986년도에 그러니까 8년 말 그 공동 개발하고 막 시추하고 한 이제 8년 만에 일본이 딱 모든 거 다 장비 철수하고 이제 여기 더 이상 안 해. 여기 석유 없어 하고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아니 3군데 이 넓은 지역에서 네. 딱 7곳 뚫어본 거거든요. 네. 근데 원래 석유 탐사라는 거는 수십 번, 수백 번 뚫어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거잖아요. 네. 아니 7번 뚫어보고 이걸 왜 포기를 하냐? 더군다나 3군데선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나왔지 않았느냐? 네. 더 하자 우리. 이상한데요? 왜 일본이 갑자기 철수한 거죠? 다 속셈이 있었죠. 네. 그 당시에 1978년도에 조약을 맺었을 때 양국이 여기는 뭔가를 탐사를 하든 시추를 하든 개발할 때는 반드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만 해야 된다. 네. 어느 한쪽 나라가 혼자서 할 수는 없다라고 조약을 딱 맺어버렸거든요. 그 단소장을 넣어버렸거든요. 네. 그게 족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일본이 철수를 해버리면은 네. 야 여기 석유 없어 하고 우리는 안 하려고 빠져버리면 한국도 빠져나가야 됩니다. 아, 네. 그럼 일본 그럼 왜 빠져나갔느냐? 네. 딱 7군데 해보고 더군다나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석유 자원이란 게 굉장히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그때 원유 고갈된다고 난리였죠. 석유 고갈된다. 곧 고갈된다. 뭐 30년 동안 쓸 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직도 뭐 계속 계속 30년이 나와요. 그때. 네. 어쨌든 일본이 그럼 왜 그때 철수를 했느냐? 다 속셈이 있었습니다. 예. 국제해양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어. 그 전까지는 우리가 박정희 정권 시대 여기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대륙붕이 어디에서 뻗어 나갔느냐, 네. 어디랑 한 몸통이냐에 따라서 경계를 나눴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런 대륙붕 갖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캐나다하고 러시아, 덴마크 뭐 이런 또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전부 다 이거 갖고 싸우니까 네. 분쟁이 크니까 국제해양법이 좀 바꿨어.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인접한 두 나라 사이에서는 네. 뭐 어디서 뭐 출발을 했느니 이런 거 갖고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딱 중간선으로 나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바뀐 해양법으로다 그게 1980년도에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이게 바뀐 거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200캐리씩을 영토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한일 간에 400캐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중간으로 그냥 나누어 했는데 만약 중간으로 나누면은 한 이 정도 될 네. 거예요. 그럼 네. 거의 90% 이상을 일본이 다 갖고 가는 네. 형태가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괜히 뭐라도 나와버리면은 네. 한국하고 같이 개발해서 나눠버리면 반씩 나눠야 되는데 네. 뭐 석유라는 게 땅속에 있는 게 도망갈 리도 없고 조약이 더군다나 영구적인 1978년도에 맺은 그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영구적인 게 아니고 딱 50년 한정 조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8년에 끝나는 거예요. 네. 2028년 끝나면은 국제법에 따라서 이건 다 우리가 혼자 일본이 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네. 그래서 다 뺐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 이후로는 일절 탐사는 시추는 고사하고 탐사도
전혀 지금 여기가 실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8년이면은 이제 6년 남은 거잖아요. 네. 6년 뒤에는 여기가 분명히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조약 우리 끝낼래. 국제법상으로다 그럼 나누자. 그럼 다 일본 거.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6년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든 7광구 석유를 좀 확보하거나 어쨌든 예. 우리 지분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그거는 2028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조약에 따르면 3년 전에 조약이 끝나기 3년 전에 한국과 일본 양국 중에 한 나라가 3년 뒤에 조약 끝나면 이걸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파기를 할 건지 통보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3년 전이면 2025년이잖아요. 3년 뒤입니다. 네. 2025년에 아마 일본은 분명히 더 이상 한일 공동개발조약 우리 이제 파기할래 법대로 해라고 나올 게 100% 분명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국제 재판으로 가든가 소송으로 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바뀐 해양법으로는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불리하고 네. 이 해양법 이전에 어쨌든 여기 공동 양국 간에 그 조약이나 이런 게 더 우선되는 거잖아요. 네. 법 위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조약에 따라서 누가 더 성실하게 임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가점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재판으로 가면은 예. 그러면은 누가 더 여기다 적극적으로 좀 뭘 하려고 하고 했느냐 이런 실적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그 실적을 누가 더 쌓느냐를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은 분명히 재판을 끌고 갈 거니까 그럼 우리는 분명히 불리해지니까 그 재판을 대비해서 실적을 계속 쌓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몇십 년 동안 한 30년 동안 사실 이거 그냥 다 잊혀진 영토가 됐었습니다. 네, 방치돼 있었던 거죠. 우리 정부 정말 문제 많았죠. 네. 이거 정말 문제 많았습니다. 이걸 왜 일본이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느냐. 네. 그러다가 재작년에 2020년도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해갖고 마지막 승부수로 한국 정부가 뛰었습니다. 재작년 2020년도요. 2020년도 1월 달에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석유공사를 여기 개발권자로 조광권자라고 해요. 개발 네. 사업자로 우리 지정을 하겠다. 그러니 일본도 지정을 해라. 우리는 7광구 개발하러 지금 들어가겠다. 네. 왜냐하면 한 조약상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한국이 어떤 개발권자로 석유공사를 지정을 했으면은 일본도 일본의 어떤 그 일본 석유공사나 이런 데 아니면 민간 회사를 지정해서 같이 이제 들어가서 탐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했다. 그러니 일본 당신들도 빨리 지정을 해라고 2020년 1월에 우리가 지정을 해서 2020년 4월에 일본 외무성에 통보를 합니다. 네. 한국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우리 이렇게 개발할 여기는 우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니 일본도 여기 개발권자를 지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일본이 안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핑계가 일단은 코로나 지금 극성이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도쿄올림픽 지금 코앞이다. 예. 물론 1년 연기했지만은 코로나 좀 그 막은 다음에 좀 하자. 뭐가 그리 급하냐라고 했거든요. 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한국 정부에서도 계속 실적을 쌓기 위해서 거기서 그냥 굴하지 않았어요. 야, 그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 쪽으로 관료들이 산자부 관료들이 이제 실무진들이 들어갈 수 없으면은 네. 화상회의라도 하자. 우리가 왜 여기를 그 가능성 있다고 보고 어떻게 개발할 건지 탐사할 계획인지 우리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네. 화상회의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일본이 그때서도 뭐가 그리 급하냐. 코로나 좀 진정되면 하자. 우리 지금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지금. 네.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일본이 거절했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법정으로 갔을 때를 그렇죠. 위한 실적을 쌓아놓은 거네요. 당연하죠. 네. 그런 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재판으로 갔을 때 이걸 갖다 들이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아까 말한 대로 90%다 뺏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 일본은 그동안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성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영토 외교에서는 네. 얼마나 지저되느냐에 따라서 1%라도 지분을 더 갖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오. 그게 외교예요. 그래서 화상회의도 안 한다. 그래서 그냥 뭉개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지금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네. 우리는 또 실적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일본이 계속 여기를 뭉개버리니까 네. 한국 석유공사가 개발권자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혼자라도 들어가겠다.
들어가는데 여기 7광구 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여기를 뭘 하면은 이거는 조약 위반이 돼 버리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법정에 빌미가 가면 되지. 빌미가 돼서 빌미가 되죠. 네, 우리한테 마이너스 점수가 되겠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일본은 한국이 먼저 협정을 위반했으니 당장 조약 깨 2028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당장 깨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석유공사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겠다.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로 들어가진 않고 4광구, 5광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탐사 계획을 새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네. 야, 그래서 그러니까 잘 되고 4광구, 5광구에 네. 요 경계면 네. 여기를 탐사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네. 저 그러면 여기도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안쪽보다는 덜 하겠지만은 네. 뭔가 자꾸 이것도 실적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능성도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일본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마 초계기 날릴 거라 합니다. 네. 어, 조개기. 왜냐하면 4광구, 5광구만 들어가더라도 일본이 항상 초계기가 날아왔대요. 초계기란 건 실탄을 장착하고 있는 전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협 비행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네.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제7광구 이쪽으로 들어가진 않고 여기를 계속 탐사를 할 계획이다. 네. 일본이 뭐라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뭔가 그 탄성파 검사라는 걸 한다는 거거든요. 시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탄성파 검사를 해서 만약 뭔가 정말 있으면은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랬더니 시추하겠다는 거예요. 4광구나 5광구에선 시추에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그럼? 일본이 가만은 안 있겠죠. 알겠지만. 네. 그렇지만은 네. 굉장히 아마 시끄러워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럼 그때는 초계기 정도가 아니고 군함이 올 가능성도 있다. 네. 일본 그 자위대함이 군함은 아니겠죠. 자위대함이 올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은 그 상황이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자꾸 어차피 조용해지면은 네. 재판에서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 네. 여기서 자꾸 시끄러워서 우리는 뭔가 자꾸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초계기 날리고 뭐 자위대 보내서 우리가 하려는 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좀 우리가 하자면은 같이 좀 해야지 군함 보내서 방해하면 되겠느냐 이런 실적을 우리가 계속 쌓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저희가 이걸 2009년도부터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이 담당 부처거든요. 네. 일본 경제산업성에 저희가 인터뷰를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절 인터뷰를 안 받아주지만은 네. 그때 처음 저희 관료를 인터뷰를 했는데 관료한테 저희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뭐 일본 관료는 경제산업성에서는 이거 석유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거다라고 핑계는 계속 돼요. 네. 속셈은 따로 있지만은 물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만약에 모든 돈과 장비나 이런 걸 한국이 다 되고 여기서 시추하고 뭐 탄성파 검사 이런 걸 해서 만약 나오면은 그때 일본하고 반반씩 나누면 될 거 아니냐. 안 나오면 다 우리가 그 손실병을 이제 매몰병을 우리가 감수하고 네. 그래도 안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협정은 협정이기 때문에. 야. 일본의 속셈은 뻔하거든요. 속셈이 거기서 드러났네요. 그 그렇죠. 인터뷰에서. 네. 그 인터뷰를 저희가 계속 써먹고 있거든요. 네. 일본의 속셈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뭐 침대 축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일본 입장이라도 네. 그럴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탐사를 연이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의지는 확실한 거죠? 우리 영토와 우리 자원을 지켜야 되니까 앞으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올해 이제 작년에 이게 여기 탐사 계획을 이제 세운 거잖아요. 경계면을. 예. 일본이 분명 여기 굉장히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이 탐사를 들어간다고 이제 했으니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걸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꼭 해야죠. 이건 우리 영토와 자원인데.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사실 이게 7광구 문제라는 게 한국과 일본에 이게 무슨 외교부나 산업자원부, 일본의 경제산업부 이런 부처 간에 서로 딜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국익과 어쩌면 미래가 나라의 미래가 많이 달려 있을 한일 양국이 네. 정상 의제로 이걸 올려야 됩니다. 네. 그 어쨌든 지금까지는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먼저 누가 잘못했든지 그걸 따지기 전에 그렇지만은 새 정부에서 일본과 관계를 이제 좀 좋게 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이참에 7광구를 정상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네. 외교부에서 만지작거릴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는 다 과거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미래 우리 청년들의 문제 아닙니까? 네, 미래 먹거리고 그렇죠. 또 우리 국가의 미래고 28년까지 이렇게 자꾸만 정상 의제로 올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나중에 법정 다툼으로 갔을 때 국제법으로 붙었을 때 우리한테도 충분하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여기가 네. 한국하고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공교롭게도 딱 중국하고 가운데 지점이거든요. 한중일 삼국이 다 연결돼 있겠군요. 왜냐하면 여기 1978년대 이걸 우리 땅 했을 때 일본이 네. 야 같이 먹자 해갖고선 조약을 맺었을 때는 네. 중국이 그때는 중공이죠. 국제적인 그 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는 걸 그냥 눈뜨고 보고 있었지만은 만약 지금 조약 맺었다고 하면 절대로 중국 가만히 안 있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2028년대 조약이 깨지기만을 지금 계속 기다릴 겁니다. 중국도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탐사를 시작하거나 이렇게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 중국은 지금도 중국의 네. 대륙붕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제주도에서 우리 한 덩어리로 돼 있지만은 네. 사실 중국도 같은 한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양쯔강에서 이거 다 쏟아낸 퇴적물이다. 퇴적물까지 퇴적물 원전 우리 거다. 네. 이거 그렇죠. 우리 네. 땅이다라고 지금도 그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조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목소리를 못 내지만은 네. 조약이 깨지는 2028년에 조약이 깨지는 그 순간에 들어올 겁니다. 네. 들어오는데 아마 군함을 갖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석유가 있든 없든 간에 네. 석유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 중국 간에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2028년까지 한국하고 같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2028년 끝나면은 중국도 만약 여기서 시추하고 그러면은 중국도 지금 계속 뭐라고 문제를 삼을 겁니다. 네. 근데 2028년도 이후에 한국은 배제하고 일본과 중국이 여기를 갖다가 공동개발구역으로 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예.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한국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중국을 상대하는 게 훨씬 더 껄끄러울 수도 있는 거지 일본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이거 위치상으로도 국제법상 바뀐 해양법상으로도 한국 정도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국 정도는 이거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게 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그게 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죠. 네. 그건 정말 우리한테는 최악이죠. 최악인데요. 예.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게 일종의 밥그릇처럼 생겨서 하나로 통하다 보면 네. 여기서 파내든 저기서 파내든 이 가운데 있는 석유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렇죠. 밥그릇처럼 돼 있는 거니까 이 자기 영해에서 파내도 충분히 석유를 파낼 수 있는 아주 묘한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네. 사실 이게 중국이 요 상하이가 여기 있잖아요. 네. 요쪽에 중국 유전들이 잔뜩 있어요 지금. 실제 해상 유전들이 유전이. 해상 그래서 유전들이요.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네. 중국 상하이로 공급이 됩니다. 어. 매장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중국이 발표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해저 파이프라인까지 건설했다는 거로 봐서는 상당한 매장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유엔이 1960년대 여기 어라더 페르시안 골프라고 했을 정도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유전을 계속 개발하면서 2000년대 초에 또 하나 시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바로 롱징 유전이라는 데인데 바로 여기 그 인근입니다. 이 칠광구 네. 바로 인근인데 예. 칠광구 면에서 860m 떨어진 지역이었거든요. 네. 860km가 아니고 860m. 달리기로 달려도 한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엄청나게 가깝네요. 이 시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일본은 여기는 석이 없다고 해서 한국하고 여기 할 필요 없어 돈만 낭비하는 거야 했지만은 중국이 여기 뚫으니까는 무슨 소리야 해갖고 여기를 갖다가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일 공동개발구역. 860m 떨어진 지역에.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이거는. 진짜. 왜냐면 우리하고 협정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 중국하고 다시 협정해서 중일 공동개발이라는 그렇죠.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는 석유가 없어서 이거 개발하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말해놓고 네. 고작 860m 떨어진 지역에는 중국이 먼저 선수 치니까는 여기다가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을 한 거거든요. 우리 네. 같이 먹자. 중국 니네 혼자만 먹지 말고. 네. 라는 거로 봐서는
2028년도에 여기 조약이 파기가 되면은 연장이 되는 게 우리로서는 사실 가장 최선의 해결책인데 연장이 안 되고 그냥 파기가 돼 버리면은 일본이 혼자 먹기는 힘들고 그냥 없어졌을 때 중국이 군함을 밀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일본이 중국하고 손을 잡고 중일 공동구역을 여기를 설정을 할 가능성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가능성을 막아야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충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국익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이제 결론으로 그게 말하지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도 그 우리가 2광구에서 과거에 그렇게 했듯이 7광구에서도 이 JDG 관련해서도 옛날부터 우리 외교부가 여기를 갖다 굳이 막 이렇게 들쑤시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좀 더 가도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처음에 2009년도에 시사교육 창에서 이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3년 전이죠. 네. 그 이후에 2번을 더 했습니다. 근데 더한 이유가 뭐냐면은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엔에서 각 나라마다 이 한일 간뿐만이 아니고 호주하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덴마크하고 러시아도 그렇고 대륙분 갖고 서로 그냥 자원 갖고 싸우니까 네. 야 그러면은 유엔에서 그러면 교통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게 왜 니네들 땅인지 그 과학적 근거를 갖다가 그럼 제출을 해봐라고 10년간 조사할 그 시간을 줄 테니까 네. 자료를 내놔라고 했거든요. 네. 1999년에 싸우지 말고 자료를 내. 네. 그래서 10년이면 2009년이잖아요. 예. 2009년에 데드라인에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국제법은 해양법은 바뀌었지만은 여기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쪽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를 탐사선을 계속해서 150페이지 정도로 해서 그 보고서를 한글판하고 영문판으로 해서 유엔에 제출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09년에 그걸 안 내버린 거예요. 2009년에 안 냈다고요? 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데드라인이 2009년 5월 31일이었는데 네. 그때 안 냈습니다. 이 정식 보고서 150페이지짜리 안 내고 네. 대신 8페이지짜리로 예비 보고서라고 해서 그냥 여기 우리 한국 경계면은 대륙분 경계면은 여기까지야라고 그런데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야라고 그냥 그것만 제출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탐사를 할 수 없는 후진국들이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네. 일단은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좀 그 자세한 설명서는 내더라도 네. 보고서는 내더라도 일단 어디까지인지만 그럼 제출을 해봐라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진국들을 위한 배려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그걸 내버린 거지. 아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선진국으로 점점 달려가고 있었던 그때 후진국 같은 그런 보고서를 냈단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이미 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놨어요. 네. 근데 그걸 안 내버리고 8페이지짜리 후진국들만 내는 그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아니 한국은 8페이지 예비 정보 예비 보고서를 낼 나라가 아닌데 이걸 왜 냈지? 이거 이상하다. 네.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 저희가 만약 저희도 몰랐으면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외교부의 관리가 제가 가까이 지냈던 양반인데 이분이 전화를 어느 날 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외교부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지금 하고 있다.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다 해놓고 지금 8페이지짜리 네. 이거 포기하려고 지금 한다. 그래서 네. 설마.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1차 시사교육 창 그때는 시사교육 쌈이라는 프로였었죠. 네. 거기서 이제 이걸 보도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도 이 7광구라는 게 서구가 있다는 걸 그때서야 2009년에서 알게 된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네. 이거 국민들 대부분이 가능성 없는 줄 알고 잊어버린 거잖아요. 실제로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미 보고서가 150페이지짜리가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문판, 한글판. 네. 저희가 보도하면 당연히 낼 줄 알았어. 안 냈습니다. 계속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2년 뒤에 2011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똑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또 1시간짜리를 네. 탐사 다큐멘터리 보도로. 네. 그랬더니 2012년 12월 31일 날 그때 이제 제출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죠.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이렇다라고 제출은 유엔에다가 한 상태입니다. 와, 진짜 많은 노력을 해오셨군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거 보도 안 했으면은 네. 그냥 이거는 뭉갰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거는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 구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 이거
자기 땅이라고 근거도 노력도 안 제시하지 했어. 않았다. 근거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했네 너네. 10년이란 기간을 유엔에서 줬는데 그동안 뭐하고 8페이지짜리 달랑 냈지 않았느냐. 네. 자격 없다. 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늦게라도 우리가 2012년도에 물론 데드라인은 지났지만은 뒤늦게라도 제출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싸워볼 만한 근거는 있는 거죠. 아,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게 중요하겠네요.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이제 석유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 이게 22년에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국제법적으로 명분을 쌓고 그렇죠. 싸울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해나가는 게 이게 중요하겠는데요. 실적을 쌓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일본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계속 뭉갰다. 네. 이러니 우리는 억울하다. 그러니 저기는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그냥 네. 국제해양법으로 그렇게 딱 선거서 일본한테 다 넘겨주는 건 억울하다. 좀 소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일 간의 정상의제로 이거는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네. 한일 간의 지금 현안 중에서 물론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미래를 논할 수 있는 미래의 의제인 이 7광구 문제보다 더 중요한 정상의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진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물러서지 않도록. 맞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항상 표방하는 게 조용한 외교잖아요. 네. 단호하지만 조용한 외교. 영토 외교에서 조용한 외교라는 건 없어요. 다른 외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영토 분쟁은 싸우지 않으면 조용하면 뺏기는 거거든요. 조용하면 지는 겁니다. 영토 네. 외교는.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은 영토 문제에 있어서 싸우면 절대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 진짜 중국 같은 경우 남사군도도 뭐 하여튼 진짜 우리가 그렇죠. 본 게 목격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센카쿠하고 갸오이자오 그 분쟁 때도 봐요. 중국하고 일본. 네.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하면서까지 그러면 영토, 결사항전을 네. 했잖아요. 결상전 했죠. 어. 히토리까지. 와, 진짜 앞으로 정말 우리의 영토 그리고 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직접 이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 언론에서도 계속 다뤄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어. 딴 기사 쓰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기사 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7광구에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박종원의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One, fight.